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정치권을 다시 달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일정을 다시 조율한다고 합니다. 전 정부 청와대 인사 중에서는 최고위급 인사인 거잖아요. 비서실장이니까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상황은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예정된 수순이라는 느낌이고요.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가 서해, 동해, 약칭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사건, 동해 사건. 예. 지금 동해 사건부터 먼저 물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민생 위기, 안보 무능, 민생 무능 이러한 위기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검찰과 또 경찰과 심지어 감사원까지를 총동원한 정치 보복, 표적 수사 감사라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심지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하겠다라는 것조차도 언론에 공개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망신주기 수사에 다를 바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예상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영민 전 실장 측에서는 소환 조사 일정이 미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이제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망신주기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우려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뭐 뿐만 아니라 망신주기를 넘어서서 지금 마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감사와 지금 이 동해 사건은 감사는 아니지만 수사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뭐 단순한 망신주기를 넘어서서 어떤 수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뭔가 사법적인 단죄를 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검찰에서는 이게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인데 돌려보내는 건 적법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닙니까? 첫째, 이 사건 동해 사건과 서해 사건을 지금 놓고 봤을 때 예.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안보 컨트롤 타워,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또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북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대치가 격화되고 심지어 뭐 이러다가는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가 될 정도의 그러한 인식과 정책적 판단을 하는 정부와 그 이전에 어찌됐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어떤 조치들을 같은 수준으로 시간이 흐른 지금 수준으로 과거의 그러한 상황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예. 두 번째 이 동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의원 국민의힘의 김무성 의원조차도 이 흉악범들 16명이나 선장 등을 포함한 동료 선원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한 그걸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회에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그러한 심각한 사건인데 그것을 인권이라는 잣대를 갖다 댄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또 대한민국 사회의 수용성이 과연 있다고 보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물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적을 저질렀던 해주셨고. 어마어마한 흉악한 범죄도 심각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또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일단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니까 그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이게 북한 이탈 주민법을 근거로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북한 이탈 주민법 같은 경우에는 추방 여부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거는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국내 정착하는데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규정한 법이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드는 건 탈북 어민들을 북송한 근거로 드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규정이 없는 건 맞아요. 북한 이탈 주민법은
북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어느 정도로 어느 등급으로 보호할 것이냐라는 것을 규정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흉악범들인 이 북한 어민들이 지금 우리 영해로 들어온 뒤에 여러 가지 신문 과정에 있어서 뭐 귀순 의사를 밝혔느냐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이 규정 북한 이탈 주민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과연 수용할 거냐 북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어떤 잣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규정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과거에 이렇게 북한을 이탈해가지고 들어온 어떤 북한 주민을 북송한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입니다. 즉 규정이 없고 따라서 해석의 문제로 남겨져 있고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3일 동안 우리 군의 어떤 여러 가지 통제 장치에 따르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지금 저 대한민국 사이에 지금 우리 김대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으로는 북한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별법들 뭐 남북관계 어떤 기본법들이라든지 지금 북한 이탈 주민법이라든지 교류협력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산상봉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러한 교류협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흉악범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조치에 특별한 저는 규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앞으로 검찰에서는 법률적인 근거와 함께 그렇다면 이 북송 결정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결정됐냐 이것도 살펴볼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네. 지금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이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노 전 실장을 소환한 건 그래서 결정을 어디서 누가 했느냐 이걸 보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첫째 노영민 전 실장이 언론의 사전 공개를 이유로 해서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조사받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 그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느냐 여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그거는 수사에 앞서서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저는 겨냥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해 사건도 그렇고 34개 지금 감사원이 하는 특정사안 감사의 주요 내용들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사 감사라는 방법으로 결국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절차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해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상황인데 감사 결과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 당시에 위기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은 가능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 컨트롤 타워, NSC 등의 이런 얘기들은 우리 김대근 기자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즉 세월호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과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동해 사건이든 서해 사건이든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소위 안보 강화 또 대북 어떤 대치의 격화 그리고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 그리고 미국의 어떤 동북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전략 속의 한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민생에 대한 무능, 또 경제에 대한 무능, 또 안보에 대한 무능, 위기 관리에 대한 이런 무능들을 호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서해 사건과 동해 사건을 저는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정서, 국민의 감수성상 과연 위기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라는 지적을 할 만큼의 그러한 사건들이냐, 과연 세월호 사건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잘못 골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이미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가 실종 후에 38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그런데 다음 날까지 관련 그 상황에 대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국방부도 구출작전 같은 것들을 검토하지 않았다. 통일부도 처음에 상황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해경도 이게 안보실의 안보 상황이라고 하니까 추가 정보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감사원의 발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좀 여쭤본 거였어요. 천천히 말씀드리면 30몇 시간의 갭, 그때 위기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해든 동해든 어마어마한 이 영해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들이 하나 일국의 컨트롤 타워로서 일종의 안보 의제로 등장할 수 있는 시점은 30몇 시간, 즉 실종 즉시가 아니고 이것이 이분이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라는 그 일보가 22일 오후 4시 40분이에요. 그때부터 피살돼서 됐다는 그 시간이 9시 40분입니다. 이 5시간 상관입니다. 이 5시간 상관에서 대통령께 보고된 걸 기준으로 하면 또 3시간 상관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배하지 못하는,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해역에서 발생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첩보들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절대적인 시간이 저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국면은 첫째는 북한 해역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월북이냐 여부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특히 북한 지역에서도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 세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소위 월북이라는 첩보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번 감사원은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보들은 또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꾸로 월북이 아니라고 감사원이 단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이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북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하거나 그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거꾸로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여러 자료들이 몇 가지 은폐가 됐다라는 지적은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월북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첩보들, 이러저러한 정보들 속에서 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느 증거를 취사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그 3시간에 상관해서 정부의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재량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즉 불가항력적인 첩보의 소위 취사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제 초동에 불과해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건 중에 상당수가 검찰에 가서 무혐의 됩니다. 하물며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 검찰 수사가 돼서 기소하더라도 무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안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서해 사건과 동해 사건을 고른 것은 잘못해도 많이 잘못됐고, 이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과 감사원을 총동원한 이 정치 보복 표적 감사 수사를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을 국기문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월북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관련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새로 드러난 정황이 있어서 한자가 적힌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근데 이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세요. 이게 자진 월북으로 봤던 근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진 월북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국정원은 처음에는 신중해야 된다, 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보실 주도로 월북으로 몰아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월북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원께 묻습니다. 월북입니까 아닙니까? 자신 있으면 그 감사 결과 보고서에 전제 또는 결론, 월북이다, 아니다, 단정을 짓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월북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컨대 월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어떤 정보의 첩보의 어떤 그 선택의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거꾸로 월북이다 해놓고 뭐뭐뭐 하다라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국어선, 한자로 된 구명복, 붕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안에 좀 밝은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고됐을 때 한자라든지 붕대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금시초문이다. 일부가 아마 누가 감사 결과에는 누가 그러한 진술을 했다라고는 지금 또 어떤 증거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중국 어선들이 꽤 있었다라는 그러한 흔적들이 있고요. 두 번째 한자, 중국의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명조끼, 그 다음에 붕대,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어느 쪽으로도 저는 해석이 다 가능한 징후 아닌가. 예. 어느 쪽이라는 말씀 아실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가상적인 시나리오, 이거 다 가상적인 것일 뿐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은 당시에 해경에서도 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로서는 해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로는. 지금 그 감사원 당시에는- 결과는 그렇지만. 예, 지금은 그렇지만 예,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이 예, 부분을 그런 지적하시는 얘기입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검찰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는 서면 조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네. 수사 대상에는 수사 요청 대상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처음에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에 시신이 소각되기까지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뭐 했냐. 네. 이것도 들여다 봐야 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국회의원은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오늘날 이렇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감사원은 침묵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묵직한 어떤 절제를 통해서 권위를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보장받는 기관인데 정치적 중립성을 누가 제일 먼저 깼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는 됐지만 그 임기를 지키지 않고 그것도 특정 정당에 바로 정치적 투신을 한 분이 누굽니까? 두 번째,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정치 보복 표적 감사라는 것이 저희들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당이 공수처에 이 전반적인 감사 이런 것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이 부분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요. 예. 제가 장담합니다. 적어도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총동원된 이러한 정치 표복, 이 보복적 이 감사 수사에 예.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을 다시 리뷰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수사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네네. 입장도 밝히셨고요. 앞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일 모레 오늘 당장 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가서 현 정부의 이러한 표적적 또 보복적 이런 보복 감사 수사에 대한 예. 강력한 규탄을 오후 1시 15분에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모레는 감사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할 거고요.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후로 해서 이번 달 내로 감사원법 개정안이 아주 세세한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우리 감사원이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검찰이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그래서 감사원 공화국까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사법 개정안도 낼 예정이고 국정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 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이러한 어떤 보복적 표적 수사감사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규탄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탈북어민 북송 사건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국민의힘 측의 입장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